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로 이 문제풀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되게 고생이 많고요. 그래도 유튜브로 보고 있으니까 좋아요와 구독은 누르기 개불 시험 문제 푸세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갑시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그 상평형 문제, 아니 정확히 말하면은 우리는 이제 동적평형 문제를 한 3개 정도만 풀고 여기는 마무리를 할 거고요. 갈게요. 자, 여기 지금 포도당이 있고요. 그 포도당 이렇게 얘 같은 경우는 동적 평형 안에서 이게 3개로 나눠지는 게 좀 정확히 맞습니다. 상평형, 그 다음에 용해평형, 그 다음에 화학평형 이렇게 3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3가지 공부 각각 하셔야 되고요. 원래는. 그리고 여기는 용해평형이 됩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녹았냐 안 녹았냐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맨날 같은 물질 가지고 뒤에 있는 거 고체냐 아니면 여기 수용액에 녹아있냐 이걸 따져야 돼서 그 뒷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여기 포도당인데요. 그 포도당에다가 이제 포도당을 지금 계속 넣은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 고체가 아직 남아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거랑 똑같죠? 지울게. 물이 있고요. 그 물에다가 내가 설탕을 넣어요. 설탕 처음에 잘 녹죠. 하지만 이걸 계속 넣어서 진짜 무식하게 계속 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더 이상 녹이지 못하고 설탕이 이렇게 밑에 뭐 석출돼 보이는, 녹지 않고 그냥 고체로 남아있어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죠. 예, 그거랑 똑같습니다. 너무 많이 넣었고요. 이 물은 무조건 무제한으로 녹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용해도라 그래가지고 100g의 물이 있으면 거기서 설탕을 녹일 수 있는 양이 한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한 20g을 최대로 녹일 수 있다. 이걸 포화됐다, 가득 찼다. 포화 상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포화 상태로 녹일 수 있는 값이 뭐 20g이라고 좀 가정하는 걸로 설명을 좀 많이 할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지금 포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포화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무식하게 또 넣었어, 얘를. 더 넣어가지고 고체의 포도당을 더 넣으면 얘가 당연히 완전히 가득 차서 더 이상 녹지 않은 상황에 물이 지금 만약에 100g이 그대로 있는데 물이 지금 변하지 않았죠? 물은 그대로 100g이면 여기 녹아있는 포도당은 20g으로 고정이 돼 있다 이거예요. 설탕이든 포도당이든 그냥 20g으로 합시다. 자, 근데 내가 여기서 만약에 이 포도당을 30g을 더 넣었다고 쳐. 그럼 그 30g 넣자마자 뭐 녹기는 개뿔 그냥 바로 그대로 여기 30g 그대로 추가돼 버린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용해는 계속 되고요. 녹기는 녹는데 용해는 계속 되고 있고 문제는 반대로 석출도 계속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20g 이상을 녹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자, 문제 한번 바로 풀어봅니다. 자, 포도당의 수용액이죠. 이거 고체 아니죠. 수용액입니다. 퍼센트 농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퍼센트 농도는 용액 전체. 자, 고려할 대상이 뭐냐면은 용액은요. 여기는 고체도 용액일까? 절대 아니죠. 용액은 뭐만 신경 쓰는 거냐면은 바로 진짜 물속에 녹아있는 용질까지 포함하는 이거만 용액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용액의 질량 분의 용질의 질량. 자, 어차피 이거 다 하면은 120g으로 총 질량, 용액의 개념은 전체의 개념이죠. 용매, 용질 다 더한 120g 분의 용질의 질량 20g이라는 게 달라지질 않죠. 물도 그대로 있고 녹일 수 있는 최대값도 그대로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에서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값은 나나 가나 어차피 같을 겁니다. 누가 더 크다는 게 말이 안 돼요. 다음 갈게요. 자, 나에서 포도당의 용해 속도, 석출 속도 같다. 이게 평형의 개념이죠. 용해 평형. 평행? 수학도 아니고. 평형의 평형, 동적 평형을 의미하는 거랑 같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여기는 동적 평형, 포화 상태는 그냥 말 그대로 용해 평형, 동적 평형입니다. 글씨 이쁘죠? 고맙다. 용해 속도랑 석출 속도 같다. 동적 평형 상태죠. 자, 그 다음에 나의 물을 더 첨가했대요. 물만 첨가했대요. 용매만 첨가했대요. 그러면 여기 있는 포도당 고체의 양은 감소한다. 무슨 말인지 가볼게. 내가 여기다가 물을 100g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다 어떻게 하냐면 물만 100g을 더 넣어요. 그럼 얘는 총 다 합쳐가지고 몇이냐면 200g이 돼버리죠. 그럼 여기서 포도당을 녹일 수 있는 최대값이 원래는 20g이었는데 얘가 200g이 돼버리니까 녹일 수 있는 용질값은 40g으로 늘어날 수 있겠죠. 근데 그 40g을 외부에서 추가적으로 넣는 겁니까? 아니죠. 한마디로 여기서 좀 추가적인 20g이 녹아 들어간 게, 다시 말할게, 20g이 더 추가적으로 녹아 들어간 게 어디서 들어가겠습니까? 여기 있는 이 안에 있는 20g이 더 녹아 들어간 다음에 그리고 나서 동적 평형 상태가 돌아가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갔을까요? 원래는 20g을 최대로 녹였는데 물을 넣어가지고 물이 2배가 됐어요. 그럼 용지를 40g까지 녹일 수 있고 그럼 나머지 20g 어디서 추가시켜 왔는데 여기 있는 고체에서 더 20g을 추가시켜 온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나의 물을 첨가하면 포도당의 양은 감소한다. 무슨 말이냐? 여기 있는 포도당 고체의 값이 녹아 들어가 버리니까 그 고체 포도당은 점차 개수가 줄어들어 버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포도당 고체의 양은 감소하는 게 맞게 되죠.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됐나요? 자, 답은 4번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2점짜리 문제의 동적 평형은 얘만 풀고요. 3점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이 문제도 이제 비슷해가지고 약간 애들이 힘들어 했었는데, 자, 봤어요. 문제를 봤더니 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우선 여기부터 얘기하자. 자, 염소 같은 경우는 원자번호 17번에 35짜리가 있었다 그랬고요. 저번 시험 범위에 들어갔었죠. 그게 전체 자연 안에서 75%가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염소 17번짜리가 37의 원자량 가진 애가 있었죠. 걔가 25%가 있었죠. 생각해보니까 이거 문제 나오지 않았었나 아예? 중간고사 때? 그랬던 것 같은데.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 종류를 줬습니다. 35짜리랑 37짜리 준 것 뿐입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이거 무슨 뭐였더라? 평균 원자량 계산하는 거가 아니죠. 여기는. 그 차이점을 둔 것 뿐이고요. 자, 가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인 이 소금을 넣어가지고 얘가 아직 고체로 남아있대요. 충분한 시간을 뒀다고 하죠. 평형 상태 도달할 때까지 기다렸다 이겁니다. 자, 충분한 시간을 뒀고 이게 고체로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는 용해 속도랑 석출 속도가 같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럼 얘는 지금 용해도가 한마디로 포화 상태로 다 녹아있다 이거죠. 더 이상 그 녹일 수 있는 최대값이, 한마디로 녹일 수 있는 양이 더 이상 없다. 최대로 녹았다 라고 보는 건데, 여기서 37짜리를 넣었습니다. 35짜리만 있었는데 37짜리를 넣었어요. 그러면은 이미 여기 35짜리 염소도 있었고 35짜리 염소가 지금 물에도 들어가 있었는데 내가 37짜리를 우선 고체로 넣었죠. 그럼 37짜리가 목적은 이건 것 같아요. 여기서 원하는 것은 37짜리를 넣었으니까 그냥 고체로 그냥 가만히 있느냐, 아니면은 얘가 물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다시 들어오기도 하느냐. 후자가 맞죠. 사실 이제 용해도 되고 포화가 된 상태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말할게요. 평형 상태에서는 뭔가 더 이상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더 이상 녹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용해되는 속도랑 석출되는 속도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가 포인트라고 했었죠. 그래서 37짜리 애가 녹기도 하고 다시 들어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 37의 염소는 그 용액에서도 발견되고 고체에서도 발견이 돼야 되는 게 나에 대한 특징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까지 설명하고 문제 들어갈게요. 다 같은 경우는요, 지금 다는 뭐라고 했냐면은 가열을 한대요. 그래서 물을 기화시켜서 물만 날린대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만 날아갑니다. 여기 소금이지. 잘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소금물 놔두고 거기다 끓여버리면 소금 밑에 남아버리죠. 소금 같이 날아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진짜 미세하게 조금 같이 날아갈 수 있다고 쳐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지금 이론을 공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이런 용질들은 전문 용어로는 비휘발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휘발성, 휘발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증발되거나 이렇게 날아가는 것을 절대 고려하시지 않아야 된다. 고려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여기서의 용질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물만 날아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똑같습니다. 아까랑 가죠. 그 다음에 또 냉각이란 말에 지금 아마 헷갈려 하실 것 같은데요. 이게 용해도의 개념이잖아요. 여기 한마디로 얘가 이 용액이 녹일 수 있는 최대값, 우리 계속 약속을 합시다. 100g의 물이 있고 여기는 이제 소금이죠. 소금 자체는 20g을 녹일 수 있다고 했을 때, 근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 했습니다. 여기다가 만약에 그 물에 여기다가 알코올레프 켜가지고 물의 온도를 높여요. 그럼 이제 소금이 20g만 녹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막 30g, 40g 이렇게 더 녹일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조건이 뭐냐면 온도 조건을 고려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온도를 다시 일정하게 만들어야 되고 물만 증발은 또 시켜야 돼. 그러니까 가열한 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냉각을 시키죠. 그러니까 가열해서 물만 증발했어요. 그리고 나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냉각시킨 다음에, 냉각이 무슨 냉장고에 넣어서 냉각시킨다가 아니라 가만히 놔줘서 얘가 상온 상태에서 25도씨였는데 냉각시켜서 다시 25도씨 만들겠다는 목적인 것 뿐입니다. 이거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뭐 그건 그렇고 한번 물만 증발시켰다가 포인트예요, 지금. 자, 그러면 얘가 지금 100g의 물이 있었다고 그냥 가정을 한다면 물만 증발시켰으니까 물이 지금 50g으로 줄어버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소금도 이제 20g이 녹아있던 게 얘가 결국은 10g만 녹일 수 있다는 얘기를 중학교 때 한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10g은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10g의 소금은 이렇게 다시 고체로 돌아가 버린다 이건 거죠. 자, 문제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말 그대로 35의 염소와 37의 염소가 짬뽕이 서로서로 다 되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 상태로 계속 다시 말할게요. 용해 석출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었을 테니까. 자, 가다에서 모두 그 CL35짜리의 고체가 존재한다. 고체면 여길 봐야죠. 고체. 색깔 달리해야겠다. 고체는 이 부분을 봐야 되죠. 당연히 존재하죠. 고체도 있었고 나가기도 했고 들어오기도 했으니까 모두 존재하는 게 맞습니다. 자, 다에서 염소 음이온이죠. 수용액에 녹아 있습니다. 예, 아까 말한 대로 CL37짜리는 고체로 들어가자마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용해되고 석출되고를 반복하기 때문에 37짜리가 물에도 있고 그냥 고체로도 생으로 있고 다 있다 그랬어요. 다에서 물에 녹은 염소 음이온의 37짜리는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수용액에 녹아있는 나트륨 플러스의 양은 수용액에 녹아있는 나트륨 플러스의 양이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크다. 다시 말할게. 물 증발했죠. 물 증발했으면 소금을 녹일 수 있는 최대값이 줄어버렸죠. 그러니까 다는 물속에 들어있는 소금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녹아있는 소금 안에 당연히 나트륨 플러스랑 Cl-는 같은 개수로 들어가 있겠죠. 나에서보다 다가 물이 적었죠. 물이 적었어요. 그럼 물이 적었으면 당연히 용질도 적어야 됩니다. 소금도 적게 녹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에서보다 나에서가 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소금도 많이 녹아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내가 물을 많이 준비하면 소금을 많이 녹을 수 있죠. 네.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크다라고 했나? 크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죠?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이거 마지막에 한 문제 풀겠습니다. 동적 평형은 여기까지 풀고 올릴게요. 자, 그림은 이 온도 섭씨 T에서 서로 다른 부피에 밀폐된 공간이라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물은 똑같아요. 물의 양은 이제 얘는 상평형 문제죠. 상평형은 정식 명칭이 이제 증발과 응축이란 말을 씁니다. 네, 똑같이 100g입니다. 자, 중학교 때 또 다른 내용 하나를 지금 배웠는데 이게 조금 골치가 아파요. 뭐가 골치가 아프냐면 이 용기 자체, 이걸 이제 둥근 플라스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용기의 부피가 가각하게 딱 봐도 보이죠? 그러면 똑같이 100g이 있는데 얘가 지금 용기가 크다 보니까 이쪽 만나는 표면적이 넓어요. 다시 말할게요. 표면적이 넓어요. 이게 넓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 되는 거냐면 얘는 그러면 표면적이 넓으면 증발되는 양이 많습니다. 증발이 잘 됩니다. 증발되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증발 속도도 사실 더 빠른 게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갔나요? 표면적이 작은 나는 증발 속도가 적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뭐가 문제냐면요. 용기 자체 부피가 넓기 때문에, 다시 말할게요. 용기 자체 부피가 넓기 때문에 여기 있는 빈 공간도 넓어요.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여기선 지금 여기랑 좀 상황이 다른데요. 잘 생각해 봅시다. 내가 생수병이 있어요. 페트병이 이렇게 있어서 얘가 500ml짜리가 있다고 치고 하나는 뭐냐면은 20ml짜리 있죠? 20L짜리. 정말 그 큰 정수기용 생수통. 진짜 못 그리지만. 네. 얘는 50ml가 아니라 얘는 20L이기 때문에 얘는 2만 ml죠. 아무튼 이런 애가 있습니다. 거기서 똑같이 100g의 물을 놔뒀어요. 그럼 빈 공간 자체의 차이가 어마무시하죠. 그러면 얘가 증발되는 건 우선은 표면적 때문에 뭐 증발됐다 쳐. 근데 포화가 됐어, 둘 다. 포화가 되면요. 우리 이거 기억나죠? 1몰은 22.4L만 가능하다고 그랬었죠, 그때. 그게 무슨 말이냐? 얘가 지금 공간이 넓으면 넓을수록 거기 안에 들어가는 기체의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발되는 양 자체가 한마디로 증발되고 나서 포화가 됐을 때 줄어드는 양과 그 다음에 줄어드는 양, 한마디로 뭐랄까, 증발되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서 결국 이 액체의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더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 500ml짜리 페트병보다
그래서 남아있는 물의 양이 이 오른쪽에 있는 게 더 많이 줄어들어서 조금밖에 안 남고 얘는 지금 더 많이 남아있게 된다는 거죠. 공간이 넓으니까 더 많이 증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자, 그러면 문제 들어갈게. 자, 물의 증발 속도는 표면적 때문에 표면적이 넓은 가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건 틀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봐봐요. 기체죠. 그러니까 어딜 봐야 되냐면 여기 있는 공간 쪽, 이 기체 쪽 수증기를 봐야 됩니다. 그것의 양은 공간이 넓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큽니다. 이 내용은 언제 나왔었냐면 우리 그 예전에 중학교 때 그 날씨 얘기하면서 증기압이라는 걸 배웠어요. 증발된 기체의 압력이라는 뜻이긴 한데 아무튼 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커요. 왜냐? 공간이 넓어서. 맞네. 니은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응축 속도. 근데 이러고 나서 충분한 시간을 둬서 더 이상 증발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뭐냐? 얘가 증발되는 양과 응축되는 양이 미안해. 다시 말할게. 증발되는 속도랑 응축되는 속도가 지금 같기 때문에 응축 속도랑 증발 속도가 서로 같기 때문에 서로 약분해서 1 돼버리니까 그래서 가와 나가 같다인데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증발 속도만 봤을 때 가랑 나가 똑같습니까? 절대 아니죠. 응축 속도도 가랑 나랑 똑같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냥 위아래 값이 서로 같으니까 약분돼서 1이 됐다는 게 같다는 얘기예요. 동그라미죠. 우선은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우선은 동적 평형 여기까지 문제 풉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물의 자동 이온화 갈게요.